조계종 총정 중봉 성파대종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어를 통해 대립과 갈등을 화합으로 치유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봉축 대법회를 열고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하루에 5분만이라도 성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 대한민국이 더욱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전도 본격적인 정책 경쟁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시민 마음건강 정책 구상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도 생활 밀착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계종이 한국불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법과 포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개최한 종책 연구 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가 5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피해자들이 살았던 나눔의 집을 역사 체험회장으로 가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도 잇따라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어를 통해 대립과 갈등을 화합으로 치유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는 어제 발표한 봉축 법어에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가르침은 대립과 갈등을 화합으로 치유하고 폭력과 전쟁은 평화로 이끄셨으며 무명 번뇌는 지혜로운 안목으로 바꾸어 쓰도록 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원만하고 장엄한 우리 본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신불급중생 시삼무차별의 가르침을 언급하며 우리 본성 가운데 열의 지혜덕상이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 모두는 본래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찰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봉축 대법회를 열고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하루에 5분만이라도 선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 대한민국이 더욱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매서운 눈매에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 큰 날개를 활짝 펼친 참수리. 대한민국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 모양의 장엄 등이 힘찬 구호 속에 환한 빛을 밝힙니다. 지혜와 자비의 빛을 품고 국가와 국민을 살피기 위해 금방이라도 힘껏 날아오를 듯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청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의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엄된 관불대에 아기 부처님이 모셔졌습니다. 정수리에 청정수를 3번 부어 깨끗이 씻겨드리고 마음속 번뇌와 탐욕도 비워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봉축 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부실장 스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경찰 불자 등이 참석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부처님 전에 두 손을 모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찰이 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길 소원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내는 경찰 여러분의 소임은 그야말로
자비의 실천이며 보호사령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경찰청을 밝히는 참수리 등의 불빛이 국민을 향한 우리 경찰의 굳은 서원이 되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퍼져 모든 국민이 이고등락의 행복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여러분이 걷는 길은 곧 중생구제의 길이라며 자비보살행을 실천하는 경찰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남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의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스스로 살필 수 있는 5분 선명상을 주문했습니다. 선명상을 일반 국민들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경찰분들께서 그거를 숙지하시고 익숙하게 하시면 어떠한 경우를 닥치더라도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부처님의 자비를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 공무원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시민의 안녕과 사회 화합을 기원하는 포도리 포순이 연등이 서울경찰청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종로구 청사대강당에서 불기 2570년 봉축 대법회를 봉행하고 봉축 등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연등처럼 여러분이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빛입니다.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경찰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가슴에 새겨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마음들을 어루만지며 정성껏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전도 본격적인 정책 경쟁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시민 마음건강 정책 구상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도 생활 밀착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유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오 후보와 진우 스님은 최근 인기를 끈 로보 스님, 가비 스님 등을 언급하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교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OECD 국가 가운데서도 한국 사회의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높은 편이라며 이를 위한 해법으로 선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오 후보도 선명상의 확장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선명상 이거를 우리 문화의 정말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전달을 하면 굉장히 외국 사람들 보기에도 설득력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강철 체력 활력 서울과 마음 체력 회복 서울을 1, 2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서울시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 9988을 활용해 시민들의 걷기 문화와 선명상을 접목한 걷기 명상으로 마음 평안 서울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 보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걷는 비율이 20%가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 들으면서 걷는다. 이건 명상이잖아요. 서울을 그렇게 이제 정신, 마음 치유 그런 이제 도시로 아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함으로써 행복 지수가 좀 높아지는.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서울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이 세계적인 그런 수도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게 하려면 이제 어쨌든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전통 문화에 대한 것도 많이 이제 보존, 관리, 또 전승하는데 힘을 많이 좀 써야 될 것 같고.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소득이 없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한시 감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고령층과 장기 보유 실거주자 등의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세금은 공정해야 하지만 시민의 현실 또한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 정 후보는 최근 제기된 폭행 전과 논란과 관련해서는 5.18 관련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관련 질문에 별도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은 민생과 복지, 시민의 삶의 질을 둘러싼 정책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일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박은식 산림청장을 만나 불교계의 소중한 자산인 사찰림의 역사적, 공익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박은식 산림청장의 예방을 받고 산림청은 사찰과 불가분의 관계이자 한 식구 같은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전통적으로 우리 사찰은 산과 국립공원을 역사적으로 지켜왔다며 소방도로 개설 과정에서 사찰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를 지적하며 현장 대응 과정에서 사전에 사찰과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민석 민주진보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선명상 공교육 도입을 공감하며 이를 위한 조계종과의 업무 협약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안 후보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해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이 된다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을 위한 명상교육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교육청하고 중단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에서 좀 모델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진우스님은 종교를 떠나 어릴 때부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사회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음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정신을 세우려고 하는 게 그게 참 어려운데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을 들이면 어른이 돼서도 그래서 그게 지금 청소년 문제라든가. 앞서 진우스님은 11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의 예방을 받고 선명상의 학교 현장 도입과 관련해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 불교 열풍이 불면서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높아졌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조계종이 한국불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법과 포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개최한 종책 연구 세미나에서 어떤 진단과 해법이 나왔는지 박준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조계종 연구소는 지난 2월 한국갤럽과 함께한 조사를 통해 불교가 한국인에게 가장 신뢰받고 호감 가는 종교라는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소가 불교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대에 맞는 포교 전략을 찾기 위해 한국불교 역사문화박물관에서 올해 첫 종책 연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즉 조계종 연구소의 연구가 단순히 학술적, 종책적 과제에 대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종단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당시 조사에서 불교를 떠올렸을 때 각 종교 신자와 무교인들이 각자 다른 이미지를 생각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교의 대상을 구분해서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포교를 펼쳐야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무종교인에겐 명상과 마음 돌봄 쉼을, 개신교 신자에겐 교리 논쟁보다 공공성과 사회봉사, 천주교인에겐 평화와 생명윤리 등 구체적인 포교의 형태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무종교인 인구가 전 국민 중 6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탈종교화가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포교의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냥 종교 없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단순하게 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엔 굉장히 다양한 균열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 무종교인을 종교 없다라고 생각해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분리해서 각각의 타겟팅을 하고 각각의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새로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들. 세미나에서는 무종교인과 기성 불교인을 대상으로 다른 방식으로 포교하는 이원화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무종교인에겐 스트레스 관리와 관계 갈등을 해소하는 합리적, 실용적 접근법을, 기성 불교인에겐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계종 연구소에서 발표한 무종교인은 59.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오늘 대중의 심리는 도대체 어떠한가? 그 불교 사상은 그 안에 어떻게 녹아 있는가? 아울러 최근 젊은 세대가 불교에 대한 높은 호감도를 보이는 상황을 비롯해 개인의 종교적 차이뿐만 아니라 세대적 포교도 달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불교 콘텐츠나 명상에 대한 호감이 신앙적 기속과 어떻게 연결되거나 분리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도 불교가 높은 호감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제시한 세분화된 포교 전략이 불자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5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피해자들이 살았던 나눔의 집을 역사 체험회장으로 가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등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지로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어버이날, 나눔의 집에서는 흥겨운 잔치가 펼쳐졌고 강희철 할머니는 꽃바구니를 받고 박수를 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었습니다. 4년이 지난 올해 어버이날에는 수원사에서 강희철 할머니의 육제가 엄수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무참한 인권 침해, 생명의 존귀함 이런 것을 국제적 의제로 끌어올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진정한 용기에 무한히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자리에는 고인과 인연이 있었고 나눔의 집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강희철 할머니는 지난 3월 별세 2해 전부터 노안으로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이후 고령의 다른 할머니들도 비슷한 이유로 모두 나눔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들을 위로드리고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우리의 역사의 아픔을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런 정말 위대한 시대의 어떤 정신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져왔었습니다. 1992년 서교동에 처음 문을 연 나눔의 집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불자 조영자 씨의 부지 기증과 조계종단 차원의 지원으로 경기도 광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속속 이곳에 모이면서 일본의 진한 만행을 알리는 거점이자 국내외 200곳에 설립된 소녀상의 최초 발원지로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세계적으로 200분이 계신다. 소녀상이, 평화 소녀상이 역사 현장으로 하면 참 좋겠다. 설명이 필요 없다. 그냥 보면은 저절로 숙연해진다.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는, 과거로 돌아보지 않고는 미래를 갈 수가 없다. 불편한 것은 그대들의 양심이 그나마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불편해야지만 그것에 대한 인권에 대한 깨달음, 참회, 통찰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다. 그걸 촉구하는 것이 이 소녀상의 의미다. 이렇게 일체감치 환경운동과 사회복지에 앞장섰던 세영 스님은 아픈 역사를 통해 인류 공동의 화두인 인권의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눔의 집 대표이사 소임을 맡았고, 이 같은 행하에 안민석 민주진보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나눔의 집을 역사 체험회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익보다는 인권이 앞선다는 그런 판결이 됐다는 거예요. 아픈 역사를 조명하고 함께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후학들이 또 책임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눔의 집만큼 생생한 역사 체험의 공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서 역사를 돌이켜보고 역사에 대한 교훈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조만간 안동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내일이고 조계사에서 회양되는 강희출 할머니의 49제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나눔의 집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